자, 애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AI와 클라우드와 데이터.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클라우드가 훨씬 큰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그 클라우드 여러 서비스 기능 중에 제일 왼쪽에 있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애저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머신러닝 스튜디오 이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는 우리가 기계학습하는데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관리 및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거는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머신러닝 스튜디오는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긁어와서 로우 데이터 불러와서 데이터 정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통계 기법을 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플릿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개죠. 그래서 하나는 학습을 해서 이 모델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 그리고 절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시 학습 모델에 분석을 해서 예측하고 평가하고 이제 예측하는 뭐 요런 단계가 이제 머신러닝의 전체 프로세스인데 요 애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는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와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뭐예요? 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건 1950년대에 제일 처음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 뭔가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숙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내주면 하기 싫잖아요. 또 회사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내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뭐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렵고 잘 안 돼요. 이럴 때 그냥 막연하게 상상할 수 있죠. 컴퓨터가 좀 이런 거 대신 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안 될까?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시작입니다. 1950년대에 시작이 됐고요. 그냥 생각만 하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야, 컴퓨터한테 좀 공부를 시켜보면 어떻겠어? 얘한테 학습을 좀 시켜서 얘가 좀 학습을 한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뭘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고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게 스팸 메일이죠. 우리가 메일함에서 스팸 메일 걸러주는 게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기술이고 사실 스팸 메일 기술 하나 발명해놓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초에 그러니까 그 이세돌 알파고 나왔을 때가 막 이 딥러닝 기술이 시작됐을 때예요. 그 강아지와 고양이 구분해내는 신경망을 만들어서 인공 신경망 컴퓨터의 사람과 같이 사람의 뉴런과 같은 신경망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이 사진을 보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별해낼 수 있다면 뭔가 좀 더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논문이 한 편이 출간이 됐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해내는 그 프로그램 뉴런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무한정으로 컴퓨터한테 제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그렇죠. 구글. 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팅 자원. 이거는 클라우드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무한정 제공한다? 구글이 유튜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 실험을 해서 구글이 뭔가 이런 기술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벤트를 벌인 게 알파고였죠. 그리고 이세돌이 다행히도 한 판은 이겼지만 그 다음에 나온 알파고는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왜냐하면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연산을 굉장히 빨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관계를 보면 자, AI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했던 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었고, 이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세부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머신러닝을 실현한 게 딥러닝이라는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부분집합입니까? 맞아요. 예, 딥러닝은 AI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기술 중에 하나예요. 머신러닝은 AI를 이루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까? 맞습니다. 딥러닝이 곧 AI고, 딥러닝이 곧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이 곧 AI,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간단하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머신러닝은 사람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가외 선생님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고양이야 하고 계속 고양이 사진을 넣어주면서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생긴 애는 고양이야. 마치 우리 한 두세 살 정도 지능밖에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컴퓨터가 이런 IQ가 높은 게 아니라 연산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컴퓨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딥러닝은 머신러닝과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요.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을 막 넣어주면 얘가 두 개를 분석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군집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요렇게 생긴 모양 A라는 집단 하나, B라는 집단 하나.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알려주는 거죠.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그리고 다음에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얘가 뭐야라고 하면 얘는 고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로 딥러닝은 이미지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왼쪽 창에 그 검색창 있죠? 거기 검색창에다가 CALC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CALC 치고 엔터를 치면 계산기 창이 뜨죠. 자, 이거 지금 우리가 CALC 요거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딩 하시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계산기를 찾는 또 다른 방식은 메뉴에 들어가서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기 마우스를 클릭하면 계산기가 실행이 되죠. 마치 두 번째 방식이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 파이썬에서 DB 불러오는 소스 코드 하나 실행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셋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미싱 데이터 같은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 요게 다 소스 코드 하나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문법을 모르더라도 애저에 있는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이런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죠.